가봅시다. 정말 쉬워요. 지난주에 역학적 에너지가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쭉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뒤에 가서 조금 뭐 약간 난도가 있는 거 살짝 몇 개 볼 건데 그래봤자 뭐 하여튼 뭐 세 발입니다. 별거 없다. 다만 이쪽은 이제 조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이쪽 파트는 얘들아 전부 다 기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고체나 액체는 안 나와. 여기는 기체 얘기만 할 거고, 기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분자들이 막 부딪히면서 뭔가 부피가 팽창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줄어들거나 할 때 힘 F, 니네가 알고 있는 힘 F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왜냐면 분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비슷하게 한번 할 거야.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분자 한 개 한 개를 분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하나 필요해.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면적분의 힘,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여기 힘이 있잖아. 이 힘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계속 지난 시간까지는 저 힘을 다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보다는 단위 면적당 힘 해가지고 압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다. 그래서 압력은 P라는 기호를 쓸 거고, 면적은 보통 이제 S라는 기호를 쓸 거야. S분의 힘은 F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는 파스칼 이런 걸 쓸 거거든요. 아무튼가 뭐 압력이 그렇구나. 압력 얘기 좀 할 거다. 이제 부피도 좀 할 건데 아무튼간 여기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야. 사전 지식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일-샤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샤를 법칙 역시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겠지? 이것은 좀 간단한 거긴 한데요. 좀 무서운 애야. 이 친구 잘 써야 돼. 나중에 고란 도분에 들어가면 이 친구를 잘 써야 됩니다. T분의 PV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일정해야 한다. T분의 PV 한 값이 일정해야 된다. 그렇군요. T가 뭔가요? T는 절대온도. 자, 잘 모르겠으면 쓰세요. 잘 모르겠으면 씁니다. T는 절대온도, P는 압력, V는 부피야. 그래서 세 가지 뭐 이제 상황에 따라 쓸 건데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이 친구가 좀 중요한 친구가 되겠다. 그다음에 그 기체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좀 나올 거예요. 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제 기호를 U라는 기호를 쓰고, 이 친구는 무조건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온도에만 비례하는 에너지가 있어.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 게 있나 보다.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 U는 절대 온도 T에만 비례한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선생님이 2학년 되면 유도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좀 해주고요. 지금 뭐 굳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체에 대한 얘기라서 좀 손에 안 잡히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 뭐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나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기체에다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이제 그런 것만 빨리 걷어내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 어려울 건 없고, 저기 내가 써놓은 보일-샤를 법칙이랑 좀 이따 이제 할 연력학 1법칙식이 있거든. 그 두 개만 하면 사실상 거의 끝나요. 두 개로 거의 다 풀어. 역시 웬일로 늦었나? 버스가 늦게 왔어.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어라고 했던 게 일과 에너지야. 얘도 나이 짝짝통을 입고 있는 거. 마크가 5개나 있는데. 그럼 짝퉁 아닌가? 마크가 하나 있는 게 찐 아니야? 중국산이야. 그것도 찐이야? 아니 아까 저 10시에는 마크 나이키 무늬가 4개 있는 걸 어떤 애가 입고 왔더라. 저거 봐. 저 찐이야 찐. 참 세상에서 가장 성의 없는 마크죠. 누구야? 근데 이상하게 임팩트가 있어. 나이키가 참, 나이키랑 벤츠가 마크는 잘 만들었어.
벤츠도 마크빨이 좋아가지고 좀 더 인정을 더 받는 거 같아. 아무튼 기체가 하는 일이래. 일 많이 배웠는데 맞아요. 일을 1 곱하기 거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여기서 S는 거리죠 당연히. 여기는 S는 면적이고 기호는 똑같이 쓰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 알파벳이 몇 글자가 없어서 그래. 물리에서 쓰는 기호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개소문자를 다 구별해도 못 보잖아.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자를 막 쓴단 말이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쓰고 하게 될 건데. 아무튼 간에 흰 곱하기 거리 하면 된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흰 곱하기 거리를 하면 한 일을 구할 수가 있는데 기체는 이 힘을 조금 알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압력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라고 하는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를 곱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써두고 갈게요. 지금 문제 좀 이따 풀 건데 근데 자꾸 이걸 해야 돼서 기체가 한 일 해가지고 기체가 한 일 W는 P 델타 V다. 여기까지 잡히나? 오! 아주 훌륭하고 P는 압력이고요.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이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하는 거 알지?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피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부피의 변화량을 곱하는 거다. 부피의 변화량을 곱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압력이 만약에 3이야. 3파스칼이야. 근데 압력이 3이고 이건 그냥 지울 건데요. 델타 V 그러니까 뭐 처음에 부피가 만약에 2였다. 2리터든 뭐가 됐든 간에 V2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이때 기체가 한 1이 얼마냐?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량을 곱해라. 3 곱하기 3 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아무튼 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피가 달라지면 압력이 있을 때 부피가 달라지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압력은 안 달라집니까? 압력이 달라지면 어떡하죠? 압력이 달라지면 어떡하죠? 이게 달라지면 이게 3이었다가 막 2가 됐어. 아니 그럼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적분은 물리에서 안 쓰거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내가 보여줄 겁니다. 아무튼 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하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밑에 있는 친구예요. 기체가 팽창을 한다. 기체가 팽창한다. 기체가 수축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팽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중요하다 이거. 델타 V가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 거지. 쓸까요? 이렇게 부피가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기체가 수축한다는 건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 아니 뭐 하는 거야? 부피가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기체가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철수가 일을 하거나 중력이 일을 하는 건 지난 시간까지 해서 좀 알겠는데 기체가 일을 하면 간단해. 기체가 뭔가를 밀고 가면 되는 거야. 철수랑 똑같아. 철수 대신 기체가 밀고 가는 거야. 기체가 뭘 밀고 가나요? 니네 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잖아. 찌그러진 탁구공이나 찌그러진 축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팽팽해진다. 그럼 너희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공이 찌그러졌다가 이게 탱탱해진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지금은 약간 시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게 공이 왜 팽팽해졌냐 이거요. 아니 뭘 왜 팽팽해져? 그냥 팽팽해진 거죠. 그렇지 물론 그런데 그 과정은 이 공의 속에 있는 기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기체들이 부피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기체 공이 팽팽해졌다는 건 팽팽해질 수 있는 건 부피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기체를 이 축구공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민 거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철수가 상자를 민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게 기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기체가 부피가 커진다는 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일을 했다는 뜻이야.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너 플러스 일을 했어 라고 할 거야. 이건 조금 헷갈려 이제. 기체가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했다라고 하고 플러스라고 붙일 거야. 부피가 하면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1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외부로 일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되게 헷갈려지네 나중에. 기체가 일을 한다. 기체가 일을 받는다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지금 얘기할 거다 이거지. 약속일 뿐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요. 그 다음 결과가 뭐냐? 기체가 외부 일을 했어. 얘들아 배웠다. 우리 배웠다. 일을 하면은 내가 힘을 써서 뭔가를 밀고 갔다. 내 에너지를 쓴 거라 했죠. 내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해버리면 내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는 거야. 기체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기체의 에너지요? 여기서 잠깐 기체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무슨 에너지냐? 기체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안 하고 이렇게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그냥 명칭이 그런 거야 그냥. 물론 이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분자들의.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할 거고 어쨌든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죠. 내가 기체가 일을 해버렸어? 그러면 네 에너지는 줄었겠구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일을 받았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구나. 요 개념만 잘 좀 잡읍시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기체가 일을 했냐 받았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진다. 됐죠? 여기까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건 거야. 요 개념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요 뒤에가 내가 문제 풀 때 계속 W가 뭐지?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0이요? 말 할 거라고. 당연히 기체가 한 일이 없다. W가 0이 되려면 이 W가 0이 되려면 당연히 부피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야. 부피가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부피 변화가 없으면 한 일이 없는 거라고. 자 중요한 거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네 지우고는 있습니다만 머릿속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건우다. 건우가 오고 그럼 재영이랑 현우만 아는 거군요. 재영이도 오늘 그 다음에 V요? V 부피라고 볼륨.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방금 우리가 했어. 내가 일부러 왼쪽에 다시 한번 써놨지. W 이퀄 P 델타 V다. 그죠?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한 일의 양이야.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압력, 부피 그래프. 기호로 얘기하면 PV 그래프라고 부를 거야. PV 그래프가 나오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두 개를 곱하면 면적일 거 아니야? 근데 곱했으니까 면적이야. 근데 곱한 게 뭐야? 압력 곱이 곱한 게 뭐냐면 한 일이야. 개념이 그렇다고. 개념이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그냥 구해주면 된대. 너무 쉬워요. 구할 거야. 그럼 면적이 의미하는 게 한 일이다. 조심해. 부피가 V1에서 V2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V2에서 V1이 될 수도 있어. 압력이 줄 수도 부피가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갔느냐 방향이 그죠? 반대로 왔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어색해하는 부분. 어렵다기보다는 처음에 잘 적응을 못해. 만약에 1번처럼 만약에 부피가 변했다, 2번처럼 변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부피가 커진 거지. 그러면 그 아래쪽 면적 얼마큼?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기체가 한 일이야. 플러스 1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기체 에너지가 감소했을 거란 얘기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따로 주거나 뺏지 않았으면. 근데 만약에 2번처럼 가면 이건 뭐가 되냐면 부피가 감소한 거거든? 그럼 방금 했나 우리?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요만큼, 요 면적은 면적은 똑같이 구하는데 그게 받은 일이 돼버린다. 그럼 기체가 일을 받았대잖아. 받으면 기체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거 방향성이 중요해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변했느냐를 잘 봐야 된다. 그렇군요. 중요한 거라 잘 기억하시고.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부피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때 압력도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압력도 변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적분을 하면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런데 적분을 안 쓸 거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압력이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한 일의 양 W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만 물어봐.
저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한 일인 거 알고 있어? 네. 됐어 그럼. 뭐 이렇게 구해봐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약간 얍삽이가 있어. 이놈들이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봐.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만약에 B라고 할게. 기체가 지금 A에서 B로 변한 거야. 그랬는데 이때 기체가 한일 W가 면적이잖아, 그죠? 못 구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한일 W가 P2V2-V1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야? P2는 이거잖아, 그죠? V2-V1은 여기 아니야? 여기 델타 V? 그럼 지금 여기 써있는 대로라면 이면적이 되는 거야, 이면적. 이거 네모난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밑에 면적은 W는 지금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면 보기 이렇게 딱 나와서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지? 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다. 따라 넌 틀린 보기야 라고 체크하는 용도야. 그죠? 이걸 직접 구하는 뜻이 아니라고. 됐죠? 무슨 말인지. 가끔 이런 것도 물어봐. 선생님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보였는데 갑자기 이런 거 여기를 막 이렇게 이 면적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면적을 여기다 줄 수도 있어. 어떻게 나온 거지? 볼 필요가 없다고. 그럼 여기 지금 뭐야? 이렇게 휘어진 면적, 이 면적보다는 사다리꼴 면적이 더 크잖아. 그럼 그거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절대 구하려고 하지 마라.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을 때만 물어본다. 구할 수 있을 때. 즉 뭐가 안 변할 때, 압력이 안 변할 때, 혹은 압력이 곡선으로 안 변하고 그냥 툭툭 변할 때는 구할 수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걸 물어본다 이 말이야 결국. 괜찮다 이거야. 애들이 긴장도가 올라갔어. 물리 처음 배우러 보거나 막 첫 시간은 뭐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뭐 얘기하다가 어씨 어렵네 하다가 역학적으로 배우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와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쉬운 데인데 막 애들이 막 언제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막 그 뭐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끝까지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얘 좀 봐. 여기 맨 왼쪽 여기서 이 그래프가 지금 뱅뱅 도는 이런 순환형 그래프도 있어. 여기 맨 왼쪽을 A라고 하고 여기 맨 오른쪽을 B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잘 봐. A에서 B로 상태가 변할 때 일을 했나 안 했나? 라고 물으면 방법은 두 가지야.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니까 부피 변화가 있었냐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어때? 가로축이 부피인데 부피가 증가했잖아 어쨌든. 그럼 일을 한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을 한 거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한 일이라며. 그죠?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존재하냐라고 묻는 거야. 존재한다 이거지. 아니 뭐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존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P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A에서 이렇게 바뀌어봐. A에서 B로. 면적이 없잖아. 이러면 한 일이 없는 거지. 왜? 당연한 얘기야. 가로축이 부피인데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면적이 없는 거야. 그 말이다 그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일이 있어 얼마큼? 내가 하얗게 B표친 만큼. 그런데 문제가 뭐냐? B에서 A로 이렇게 와버릴 수 한 바퀴 순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할 거야. 순환 과정을 거치면 아니 그럼 이때도 이만큼 또 면적이 생겨버렸잖아. 이거 일을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문제에서. 기체가 A에서 B, B에서 A까지 한 사이클, 한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야. 기체가 한 일이요? 갈 때는 이만큼 면적, 그죠? 돌아올 때는 이만큼을 받았잖아. 한 일이 얼마냐고 물었잖아. 그럼 순수하게 어디만? 여기 요 면적만 구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가는데 100줄 했어. 오는데 40줄 받았어. 100원 했는데 그럼 난 60한 거야, 60. 그죠?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 일을 묻는다는 얘기야. 순수하게 한 일을 묻고 있다. 선생님 이런 도형을 어떻게 구해? 안 구한다니까. 제발 글쎄 안 구해요. 그냥 저 면적, 이 가치 면적이 한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있냐고 묻는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됐겠지? 이제 애들이 이해했겠죠 설마? 제발 플리즈 곡선 아래 면적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니네 지금 적분 배웠던 이게 몇 학년이야? 고1이야. 1학년이잖아. 그럼 지금 뭐 하나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인수분해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뭐 했냐? 복소수 배웠나?
이항정리? 이게 뭐였어? 1학기 기말 때. 어? 아 원방. 아 원방 재밌죠. 정말 그 사소한 원방으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지. 수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수학자들을 바쁘게 해야 돼. 어떻게 할 일 없으니까 자꾸 앉아서 드작드작거리잖아. 그래서 또 기가 막힌 걸 찾아내요.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안 찾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물리학도 마찬가지야. 자꾸 앉아서 뭘 해? 드작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대작대작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전기 자동차가 나왔네.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앞으로 여러분들 타고 다닐 거잖아. 하늘을 날아가는 자동차도 만든대잖아. 대작대작 하면 고마울 때도 있는데 나한테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제품만 만들어주고. 아 이제 좀 술이 깨네. 술 마셨어요? 아 아니 아침에 술을 마신 거 아니고. 술 마셨어요? 아 근데 원래 오전 수업 있는 날은 전날 술을 안 마시는데 어제 와 피할 수 없는 약속이 2개가 와 하나도 힘든데 2개가. 하나는 저기 아는 쌤들이랑 2달 전에 잡아놓은 걸 깜빡하고 갑자기 오늘 몇 시 저녁 몇 시에 보는 거 아시죠? 근데 야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술 먹었는데 술 조금만 먹고 들어와야겠다.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응? 나 몰랐지. 장모님 생신이래잖아. 장모님 생신날 술을 마시나요? 장인어른이 오시잖아.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아 여보세요 한잔 해야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해야죠. 장인어른 이걸 좋아하죠. 이게 빨라. 천천히 난 천천히 먹으면 괜찮아. 천천히 먹으면 술을 좀 마셔. 한 소주 2병 좀 넘게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장인어른 되게 빨라. 먹고 에이 뭐해? 이런 식이야. 뭐해? 계속 먹어요. 계속. 어떻게 해드시냐면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 장인어른 항상 자세가 딱 잡혀있어. 테이블에 이렇게 딱 자세가 있어. 그래 고기 꺼. 아 이거 맛있겠구만. 고기 좋구만. 이거가 내가 볼 때 한 70% 80% 익었잖아. 그럼 이제 다 익었대. 가족들 아무도 그때 안 먹어. 아직 약간 빨갛거든. 참고로 돼지고기야. 소고기 생각하면 안 돼. 먹자고. 아직 다 안 익은 것 같은데. 익었어. 다 익은 거야. 싸움 딱 자세 항상 이런 식으로. 딱 싸움을 딱 자고 잔을 딱 자고. 뭐해? 이거구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잔 먹고 그 다음 잔을 먹는데 텀이 그 먹고 잠깐 정말 짧은 얘기 있잖아. 뭐 나 지렁이를 봤지 뭐야. 뭐야 유리식이 이 정도 선밖에 없어. 다시 싸. 이 싸움이 다 싸지면 이제 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주 한 병을 둘이 먹는데 20분이 안 걸려. 15분이면 먹어. 30분이면 2병을 먹어. 그러니까 내가 빠른 술을 못 먹어. 약하거든. 빠른 술에. 그래서 어제 장은이랑 이미 장모님 생신이라고 그 외식을 했는데 거기서 이미 취했어. 난 주사는 없어가지고 취하면 자거든. 졸리더라고. 졸린다. 그럼 그 약속도 나가야 되잖아. 자고 싶다. 나갔지 뭐. 비트골에서 걸어갔는데 비트골에서 약간 균형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좀 술이 깼어. 다행이지. 가더니 또 쌤들이 막 오랜만이다 어쩌다 하더니 갑자기 또 술이랑 안주를 잔뜩 시키는 거야. 어제는 내가 살 차례였거든. 짜증나게. 비싼 집 가가지고 많이 시키잖아. 1차 장모님 생신상도 내가 샀어. 얼마 쓰셨어요? 거기서 그냥 그 뭐 밥 먹었는데 144,000원. 저기 따로 선생님 만들어봤잖아. 거기도 12만원인가? 그리고 어제 장모님 생신이니까 용돈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30만원. 그거 어제 얼마 쓴 거냐? 56만원 쓴 거야. 하루 저녁에.
집에 와서 자는데 또 늦게 끝났어요. 11시 넘어서 끝났다고. 집에 와서 씻으니까 11시 반이요. 근데 요새 내가 피부에 관심이 생겼어. 얘네 피부 관리 잘해라. 한번 망가지면 끝이야.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거야. 피부 관리 좀 할 거야. 어렸을 때 난 생각 못했어. 여드름 나오면 뭐야 씨, 피가 막 쭉, 아이 짜증나게 막 이게 다 구멍 생기는 거야. 그게. 요새 갑자기 뒤늦게 내가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어제 있잖아, 이렇게 생긴 팩, 그러니까 범죄자 같은 팩 있잖아, 하얀 거. 아, 네. 그래, 이런 걸 하면 좋아진다 이거지. 이틀 그저께도 한 번 했고 어제도 이제 술 먹고 왔는데도 까먹지 않고 하려고 했지. 그리고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걸 붙이고 잤어. 찝찝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행히 누가 뗐더라. 누가 뗐을까? 와이프 아니면 첫째 아니면 장모님이지 않았겠죠. 와이프가 뗐겠지 뭐. 그거 좀 붙이고 있다 떼야 되는데 잠들어 버린 거지. 너무 여기서 오전 수업을 지금 어떻게 나 모르겠어. 똑같이 하긴 했는데 힘들더라고. 잠깐 쉬었더니 괜찮네. 하루에 2탕을 뛰다니 미쳤지. 피부 관리 잘합시다. 오늘 교훈은 그거예요. 나는 10대로 돌아간다. 그럼 진짜 피부에 엄청 신경 쓸 거야.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신경 쓰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친구. 이 친구가 연력학 1법칙식이야. 내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그럴 거야. 연력학 1법칙식을 써야지 라고 그럴 거야. 1법칙식을 써! 그러면 니네는 이걸 쓰면 되는 거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뭐 순서는 상관없는 거야. W 이거 기체가 한 일이잖아. 그죠? 기체가 한 일 또는 뭐 부피가 감소했다면 받은 일이 되는 거야. 조심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델타 U는 기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조심해야 되겠네. 변화량이라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변화량. 네? 변화량이요? 그러니까 이 델타 U, U는 지금 내부 에너지니까 여기 내부 에너지,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에 변화량이래. 그러니까 현재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변화하는 값을 묻는 건데, 기체가 만약에 일을 했어. 기체가 만약에 일을 했다. 그럼 W는 플러스로 잡으면 돼. 플러스 얼마요? 라고 하는 건 얘기했잖아. 구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지금 0보다 크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기체가 이 일을 받았다. 기체가 이를 받았으면 이걸 마이너스로 잡는 거야. 이렇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얘랑 얘가 플러스인지 0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면 Q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 델타 U는 오직 온도에만, 얘는 오직 온도에만 비례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만약에 증가한다. 그럼 델타 U가 플러스야. 그래서 쓰겠습니다. 그대로. 온도가 증가했으면 이 친구는 플러스로 잡는다. 온도가 감소했으면 마이너스로 잡는다. 물론 뭐 기체가 한 일은 P 델타 V니까, 그죠? 델타 V, 부피가 증가했으면 했다고, 부피가 감소했으면 받았다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거냐?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야. 생각을 해봐. 둘 다 플러스야. 그럼 Q는 당연히 플러스 아니야? 그죠? 그럼 Q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열이거든요. 열을 흡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Q 자리가, 얘들아 기억해, Q 자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열을 그 기체가 지금 먹었다 이 말이야. 당연히 반대로 방출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방출이 어떻게 하면 방출이 나옵니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근데 선생님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고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면 어떡하죠? 그건 상황을 봐야 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게 뭐 그냥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리고 W나 델타 U, 물론 Q도 그런데 0일 때도 있어. 뭔가 그럼 생각해봐. W가 만약에 0이야. W가 왜 0이겠어? 부피 변화가 없을 때 0이라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만 보면 바로 Q가 나오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0이야. 부피 변화가 없었구나. 그죠? 근데 온도가 감소했나봐. 얘가 마이너스로 나왔어. 그럼 Q가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퀄로 돼 있잖아, 이퀄.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무슨 뜻이 되겠어? 기체의 온도가 내려갔다. 그때 열을 방출했다.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열을 방출한 만큼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열역학이 약간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열을 방출했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내려갔겠지라는 건데 여기다가 좀 공간을 좀 더 아꼈을 걸 그랬나?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PV 그래프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 이건 여기다 좀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PV 그래프예요. PV 그래프 나오면 번호 추워? 좀 줄일까? 지금도 근데 이게 제일 약한 거였네. 자, PV 그래프가 있으면 잘 보시오.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세 개만 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이 친구는 압력과 부피 그래프야. 그런데 보일 샤르 법칙에서 압력과 부피는 온도만 일정하면 이 둘의 곱이 일정해야 돼. 다시 온도 T가 일정하면 두 개 곱한값이 일정해야 돼. 반비례라는 얘기지. 맞죠? 그 말을 뒤집으면 PV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대. 그럼 묻는 거야. 너 왜 반비례야? 전 얘는 둘의 곱해서 일정해야 되거든요. 왜? 온도가 일정해서요. 저희들이 곱한 값은 일정하면 돼요. 됐지?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이 반비례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 이 그래프는 온도가 일정한 그래프다 이거야. 될까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반비례가 성립한 거야. 반비례가 성립했으면 거꾸로 온도가 일정했나 보지.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점 A에서 여기 어떤 점 B로 이렇게 상태가 달라졌다. 그러면 근데 너 어떻게 상태가 반비례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냐? 이 새끼 이거 온도가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온도가 안 바뀌면서 상태가 달라졌구나. 온도가 일정한 상태로 변했다 이거야. 등온 과정이라고 부를 거야. 온도가 일정한 상태, 등온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건 지울 건데요. 요건 지울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PV 그래프가 있어요. 지울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로 보고 막 할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막 그래프가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 막 2개나 있어. 막 어떨 때는 막 3개도 있어. 막 이렇게 있어. 반비례가 이렇게 많아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거야. 왜? 얘가 온도가 다른가 보지. 뭔 말인지 알아?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일정하다 이 말이야. 그죠? 온도가 낮은 상태로 일정하면 낮은 데서 반비례겠지. 그래서 이렇게 반비례, PV 그래프에서 반비례 그래프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그려줄 때도 있고 안 그려줄 때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이 저기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문제에서 준 그래프만 보지 말고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요가 있다. 봐봐. 어떤 문제에서 좀 더 볼 건데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PV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갑자기 A에서 B로 상태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니까. 아니 개부럽지 이게 지금. 그럼 반비례 그래프가 어디 뭐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우리 욕심상으로는 뭐냐면 얘랑 똑같은 이런 반비례가 싹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이제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야.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안 그려놨는데. 그럼 문제 다 알려줘. A에서 B는 등원이다, 등원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럼 등원이 아니다 그랬으면 뭐 이렇게 됐나 보다 라고 풀 수 있게끔 해준다고. 쫄 필요가 없다 이거. 다만 너희들의 미션은 뭐라고? 너희들의 미션. 이 반비례 곡선을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래쪽 온도가 위쪽 온도보다 낮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하나 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여기에서 뭔가 어디로 갔든 간에 요 하얀색 이 반비례 그래프를 벗어나 버렸으면 온도는 무조건 바뀐 거다. 하나, 온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의 기준은 뭐다? 반비례 그래프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온도가 변했으면 뭐가 변한다? 리로리로리로리로리. 온도가 변했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다.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했으면
연락한 1번 중에서 델타 U 값이 0이 아니란 뜻.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될까? 쭉쭉 가야 된다. 쭉쭉 연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는 거야 그냥. 깍쟁이 끝나면 애들이 에너지가 끝나면 애들이 내 말 잘 안 믿어. 저래놓고 갑자기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번엔 진짜라고. 10kcal. 그런데 1kcal가 4200줄이랍니다. 에너지에 다니는 줄이죠.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 잡아주시고. 아니 뭐 10kcal 흡수했으니까 42,000줄 흡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밖으로 밀려나면서 무슨 말?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인데?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네. 이게 무슨 말인데?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이네. 그죠? 쭉쭉 연결. 그러면 W가 0보다 크다. 플러스 값이다. 외부에 이만큼의 일을 했다. 그럼 여기 22,000 플러스 22,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뭔데? 얘는 2만이죠. 2만이죠.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저건 네버리지 증가량일 걸 어떻게 알아요? 42,000에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2만도 플러스 값이니까 네버리지가 플러스. 즉 무슨 말? 네버리지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온도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되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기본적인 건 하나 한 거고요. 근데 지금 내가 한 30분 했나요 수업? 뭐야 이거? 수업이 왜 이러죠? 내가 뭐 딴소리 안 했는데? 술 먹은 얘기? 장난감 때문에 자꾸 이게 이렇게 술을 빨리 마셔가지고. 집에서 엄마 아빠도 술 드시는 사람, 맥주도 술도 많이 드시는구나. 요새 다 내 세대지? 엄마 아빠가 77년생 근처지? 네. 그 근처일걸? 내가 결혼을 빨리 했으면 내년만한 애가 딱 있거든 진짜로. 내 친구 중에 내가 결혼 늦게 해서 그래. 이게 막 본식이 결혼도 늦게 했고 안 하려다 해가지고 애도 안 날려다가 생겨가지고 또 애가 더 늦어. 그래서 지금 9살 6살인 건데 원래 내 친구들이나 선배들 후배들은 좀 빨리 애들은 진짜 옛날에 했었어. 그때 막 했었어. 나 결혼할 때 애들 막 슈팅이 막 그랬어. 그때 우리 애들이지. 맞아 그랬었어. 엄마는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릴 가능성도 있겠네. 그죠? 엄마는. 아빠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조금 한두 살 많거나 뭐 두세 살 많을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느낌이겠죠. 학번으로 따지면 한 9, 3학번, 9, 2학번 정도의 형들이 대부분 이만한 자녀들이 있더라고. 평균적으로. 내가 9, 6학번이야. 나랑 같이 학교 다닌 형들이지. 혹시 엄마나 아빠가 9, 6학번이잖아. 77년생. 왜? 방금 뭐 다 또래라며. 갑자기 또 77은 아니야? 77은 아니야? 뭔데 그럼? 이 많은 애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명 엄마 아빠 곱하기 16명 중에 77 한 명도 없다고? 뭐 하는 거야? 어이 개미 살아볼 개미. 엄마 아빠 몇 년생? 아버지가 75. 그렇지 딱 그 정도 느낌이지. 94학번. 어머니가 76. 1년 차이밖에 안 나시네. 나는 와이프랑 7년 차이 나거든. 아니 뭐 왜? 내가 말한 게 아니라고. 와이프가 날 꼬셨지 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정말 웃긴 게 보통 7살 차이 하면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에 속하지. 뭐 10살 차이도 있고 하긴 한데 7살 차이만 또 많이 난다 이거야. 뭐 도둑놈이라도 이상한 소리 하는데 뭘 도둑놈이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와이프가 초6이었던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 범죄자 같고 좀 이상해. 성 막 이런 게 범죄자 같고 이상한데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 이제 장인 장모님 뵈러 갈 때 처음에 인사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늙은 남자를 데려가냐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다행인 게 그 집이 웃겨. 장인 장모님 7살 차이인 거야. 근데 그건 옛날 분이시니까 이게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데 와이프의 언니도 7살 차이 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아니 다 그래 집이. 다 세 커플 다 7살 차이인 거야. 근데 난 아무렇지 않게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다행이지. 기훈이 엄마가 몇 년생이지? 아버지 아마 73년생이신 거 엄마 70년생 70. 6살 차이네. 오, 꽤 나시네. 73년생, 79년생. 그럼 아버지 대학교 1학년 때 엄마 중1이었던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나보단 좀 낫잖아. 초육은 좀 이상하지 않냐?